자, 안녕하십니까. 2만원으로 주식 투자 끝내기. 오늘 파트 A 가치투자 분석. 공사와 기업에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그리고 공호, 재무제표로 저평가주 찾기, 그리고 저평가 종목 매수 타이밍 잡기 등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식보다는 이렇게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장성을 찾는 아, 지표는 이거다. 수익성을 찾는 지표는 이거다. 안전성을 찾는 지표는 이거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보도록. 성장성부터 볼게요. 성장성은 역시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지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부분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 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표는 뭐 계속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성 지표는 이 뭐 수익이 계속 높아지는지를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총 자산 이익률로 보고 있는데 자산 1원당 창출해낼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기 자본 이익률도 자기 자본 1원당 창출해낼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됐는지를 파악한다. 그래서 ROE가 증가 추세가 있고 현재 ROE가 12% 이상이 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이제 1원당 매출 1원당 얼마만큼 마진이 남는지, 그래서 100원에 10%다라고 하면 10원이 남는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10%, 20%다 그러면 20%. 근데 대개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은 거는 이제 게임이나든지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대부분 제조업은 뭐 5% 내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높은 업체들이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은 일단 상환 능력, 이자에 대한 부담 능력, 재무적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채 비율은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아주 좋다.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100% 이하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은 뭐 현금 지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 예.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에 재서 재고 자산을 제한 것으로 높을수록 좋다. 예. 그리고 기업의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당좌 비율이 증가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예, 당좌 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상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지급 능력과 신용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높을수록 좋다. 예, 유동 비율 200%가 좋다. 그래서 저평가주 찾기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PER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고요. 어, 현재 주가 1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그래서 6배라고 하면 EPS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내자 투자한 금액을 6년이면 회수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더 저평가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에 설명이 자세히 나오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 일단 퍼는 앞으로의 이제 PER을 계산했을 때 주가나 주당 순이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이 HTS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 원론을 알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에서 발행 주식수를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고로 발행 주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기 순이익은 고정적이라고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식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요. 단기 순이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일 때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100억이면 뭐 10배다
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8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의 특징이 이렇고, 단순히 PER은 이 기업의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비타랑 EV 에비타랑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PER은 업종 대비 했을 때 낮을수록 좋고 저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업종 평균 퍼는 뭐 전기전자, 바이오제약, 철강, 컨텐츠 이렇게 나눴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기준으로 지금 종목이 22배다라고 하면 조금 높죠. 그러니까 보류. 30배, 그러면 20배 미만, 10배 정도면 매수 가능하겠고, 바이오제약도 30배를 기준으로 15배니까 낮죠. 그러니까 매수. 업종 평균 퍼보다 낮으니까. 철강은 10배, 그러니까 적정. 우리 컨텐츠는 40배인데 지금 24배면 지금 낮죠. 그러니까 매수.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평균 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은 이제 그 PER처럼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주가를 한 주당 장부상의 자산 가치로 나눴을 때 몇 배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도산했을 때 청산하고 남은 자산 가치 등을 알 수 있는 보수적인 지표다. 그래서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부분이고요. PBR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1보다 낮다. 그러면 저평가 매력을 매수 가능한 거고요. 동일하다 그러면 적정. PBR이 더 높다라고 하면 고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순자산 관련된 부분을 이제 구하는 공식인데요. 총자산에서 부채와 무형자산 및 사유외출분을 더하고 이 부분을 총주식수로 나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 에비타 앞에서 이제 기업의 이익 중에 특별이익이나 특별 손실을 제외한 순수 영업이익으로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서 EV 에비타를 참조한다 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는 시가총액 플러스 순부채로고요. 그리고 에비타는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나 이자 비용 법인세 및 그리고 EV 에비타는 EV의 에비타, EV 에비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EV 에비타, 기업을 인수하는 데 드는 금액이 EV. 그래서 퍼와 마찬가지로 숫자가 적을수록 저평가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PER이나 EV 에비타 관련된 부분이 이제 현대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난 거고요. 기타 이제 알아둬야 할 지표들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거보다 더 보충돼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자산이익률이고요. ROA, 당기순이익에서 총자산 관련된 부분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고요. 역시 순이익에 자기자본을 나눠서 100을 곱하면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유보율은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금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역시 유보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많을수록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 종목 매수 타이밍 확인하기인데요. 역시 저평가 종목은 여유 있는 주식 투자금을 만들기 위하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최대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실적이 계속 높아질 기업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히거나
조정장이 돼야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매수를 하는 것이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확률 높은 저평가 종목 매수를 하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때 당시 주식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름으로 평가도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라든지 운용사에서 평가 보고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부분을 설명을 해서 일단은 매매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레드캡터라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글족이 증가가 되고 렌터카 대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대여 리스와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실적이 계속 좋아졌었던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3년 12월부터 투자 동향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이게 이제 14년 12월인데요. 이제는 투신까지 같이 가세를 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이죠. 연기금까지. 그래서 실적이 계속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될수록 좋은 흐름을 보인다. 근데 11월 8일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결국에 주가 추이가 거의 이제 박스권으로 갇혀서 움직였었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은 계속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못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3분기,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5,000원 정도 시점에서 3만원까지 단기 1년 동안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성장성을 먹고 자란다라는 부분, 아무리 좀 안 좋은 회사들에도 성장성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리고 B2B보다는 B2C가 긍정적이다. 왜 그러냐면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만 기업 대 고객 간의 거래는 남들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뚜기라는 업체가 최근에 이제 개인들로부터 가뚜기라는 별명을 가지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치 투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 관련된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